유원홀딩스는 과연 어떤 곳이냐. 정민용 씨가 그걸 봤다라는 건데 보도 내용에 따르면 어떤 곳일지 좀 궁금해집니다. 1억 원이 건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원홀딩스. 유동규, 정민용이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검찰은 위장회사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대장동 사업 핵심 기관 화천대유로부터 투자금 받은 뒤 고의 폐업을 통한 자금 세탁, 페이퍼 컴퍼니 의혹.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영업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다. 그래서 김용부 원장이 왔던 것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돈 봉투가 없어진 걸로 진술하지 않았냐라고 여러 보도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 출입하는 걸 못 봤다. 건물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매체에. 저기 사람들 잘 안 들어가.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가 사무실 열었다 인사차 간 거다. 갔다는 건 인정하지만 돈 받았다는 건 부인하고 있어.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만약에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뭔가 은밀한 이야기나 은밀한 뭔가를 건네기는 안성맞춤인 장소 같아요. 누구 잘 오지도 않고 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끼리 그냥 주로 있었던 장소니까. 근데 이 정민용 씨의 진술을 어떻게 보세요? 김용 원장이 부원장이 왔다 가고 나서 돈 봉투가 사라졌다. 근데 이제 그건 지금 범죄 혐의로 구속돼 있잖아요. 그중에 아마 1억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1억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혐의는 이제 8억 4,700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김용부 원장이랄지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진술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진술 있죠. 뭐 남욱, 정민용, 또 이모, 더군다나 유동규, 또 이모요? 이모 이사.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모라고 하면 옛날에 한번 또 김남국. 국회에서 진짜 이모가 예, 예. 엄마의 여자 형제를 일컫는 이모로 오해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 이모가 아니에요. 이모 이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모 이사. 이모 잘 이사. 들으셔야 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뭐 메모지 있잖아요. 예. 뭐 백팩 있고요. 백팩 있고. 그런데 물증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보다 더 넘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랄지 그다음에 뇌물죄는요. 거의 현금이 오가요. 그 대부분이 기소되는 사건은 내가 뇌물을 줬습니다. 어느 장소에 줬습니다. 대부분 한 명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뭐 5, 6명 나오잖아요. 돈 전달한 종이봉투, 백팩 있죠. 예. 더군다나 돈이 갔는데 지금 정민용 변호사가 돈이 갔고 그다음에 김용부 원장이 들렸다 갔는데 예. 돈을 주는 거 못 봤지만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정황 증거, 간접 증거, 진술 증거, 물적 증거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수사해본 입장에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렇죠.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물론 이제 검찰의 기록이랄지 그런 걸 안 봤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증거가 다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유죄가 100%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또 새로 5억 받은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대장동이 특혜가 아니고 그냥 원리 원칙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엄청난 돈을 시민을 위해서 환수했다고 한다면 왜 마치 저축해 놓은 것처럼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달라고 하면 다 타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서로에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원홀딩스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예. 다시마 비료업체잖아요. 예. 뭐 변호사가 다시마 비료업체를 설립합니까? 또 공무원이 본 다시마 비료업체를 서로 합작해서 설립을 해요. 지금 이 검찰은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보고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죠. 돈이 있는데 이걸 처분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한두 푼이 아니에요. 뭐 몇천 정도 되면 뭐 현금에서 그냥 처분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천하대유가 있고 거기에 천하동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그렇죠. 그러면 이게 4천억이 들어왔는데 이걸 뭐 500억, 600억을 그냥 줄 수 없어요.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 비료업체를 만들고 마치 그 비료업체에다 비료를 사오는 것처럼 하면서 세금 계산을 끊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이것을 폐업을 시키는 거예요. 아, 범죄 수법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인 청산 절차를 통해서 돈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제 청산을 또 편법으로 해서 그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금 세탁입니까? 그렇죠. 자금 세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대장동 특혜에서 네가 얼마 가져가면 지금 뭐 계속 25%나 12%나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얼마 가져간다. 그러면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야지? 현금으로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문제가 돼. 근거가 있어야 돼.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유언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 만들 테니까 너희들 그쪽으로 돈을 던져줘.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계획과 플랜을 짜가지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검찰이 말이죠.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 보면 증거를 도가 지날 정도로 많이 확보를 해요. 뭐 2기업, 3기업, 4기업.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면 됐는데 하는데도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김용 부원장의 끝이 아니고 지금 실마리 김용 부원장하고 대장동 일당들하고 이재용 대표와의 연결고를 찾기 위해서 정말로 바닥까지 그냥 전력 투구해서 수사력을 좀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수사 전문가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